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과 북한 문제와 세계 정세에 대한 한미 공조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영국왕 찰스 3세가 영국 속의 작은 한국 마을을 찾아 우리 문화와 탈북민들과 나눈 교감도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빈대 때문에 극장 가기도 두렵고 지하철은 물론 택배에서도 빈대가 나왔다는 소문 때문에 소송전까지 벌어질 테입니다. 날로 확산되고 있는 빈대 공포와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대책을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이상휘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75분간이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고요. 이걸 마치고 박진 외교부 장관과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두 장관의 주요 발언을 차례로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할수록 한미 동맹은 더 굳건해집니다. 오늘 회담에서 블링컨 장관과 저는 이럴 때일수록 한미 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Our two countries share an extraordinarily ambitious vision for the next generation of our partnership. And we've done so much work over the past year to lay the foundation for that. 네, 외교적인 수사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블링컨 장관이 공동기자회견을 여는 그 서둔 말에서 박진 장관을 영어로 가장 중요한 박진 씨, 내 친구 이렇게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Foremost Mr. Park, my friend라고 했는데 자 이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네, 뭐 잘 쓰는 표현은 아니죠. 그냥 뭐 이름 부르거나 그러는데 사실상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다는 그 자체에 굉장히 큰 의미가 저는 있다라고 봐요. 굉장히 지금 미국이 바쁘잖아요. 네. 저쪽에 유럽에서는 뭐 거기에 전쟁이 또 하나 있고 여기 중동에서도 바쁜데 중동 들렀다가 일본에서 G7 외교장관 회의하고 지금 한국에 왔거든요. 한국에서는 지금 뭐라고 할까요? 한미동맹 70주년이니까 와가지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얼마나 더 강화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주로 논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진 장관하고도 이제 뭐 오래 이제 됐잖아요. 서로가 장관직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자주 만나게 되는 거죠. 자주 만나게 되면 신뢰성이 생기는 거고 신뢰성이 되면 저 친구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거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표현을 내가 가장 아주 최우선으로 치는 내 친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봐야죠. 네, 포모스트란 말을 제가 들었을 때는 이게 옛날에 가장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해서 모 아이스크림의 이름으로 포모스트 아이스크림도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한 기자가 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토니 블링컨 장관에게 박진 장관과 합주 공연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렇게 돌발 질문을 하자 블링컨 장관 웃으면서 내가 잘못된 음악으로 피해를 줄까 봐 오히려 조심스럽다고 겸양의 말을 했습니다. 자, 블링컨 장관 유명한 밴드 기타리스트 실제로 아주 잘 칩니다. 박 장관은 노래를 잘하는데 함께 연주하는 기회 볼 수 있겠나 하고 물으니 내가 잘못된 음악으로 피해 줄까 봐 조심스럽다. 우리가 음악 좋아하다 보니 막역한 사이가 됐다. 이렇게 농담스럽게 그 분위기를 좀 누그러뜨렸습니다. 자, 이 말 속에 담긴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의미가 있죠. 퍼머스트 마이 프렌드가 되기 위해서는 매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매개가 뮤직, 음악이 됐겠죠. 뭐 앵커께서도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네. 기자들의 질문은 상당히 복선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먼저 보면은 블링컨 장관은 유명한 기타리스트고 박진 장관은 노래를 잘 부르는데 함께 연주할 기회가 있겠느냐. 이게 단순한 질문이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무대를 만들어졌는데 합주할
연주곡은 만들어졌느냐? 이게 애들로 묻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봐야 되는 외교적으로 겁니다. 전곡을 찌른 질문이에요. 그렇죠. 예. 예. 뭐 분위기는 다 익어졌는데 여기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뭐냐 이렇게 질문했겠죠. 그러니까 블링컨 장관이 그렇게 답을 합니다. 잘못된 음악으로 피해 줄까 두렵다. 무대도 만들어졌고 곡도 만들어지겠지만 네. 이게 잘못 연주되면은 오해가 살까 두렵다. 지금 현 상태만 해도 참 괜찮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음악을 좋아해서 동맹으로 아끼는 사이다. 다르게 해서도 이미 동맹이에요. 친구다. 블링컨 장관이 이렇게 이제 답을 한 것이죠. 네. 여기 박진 장관이 또 응답을 했습니다. 나도 같은 기타 스트랩 구매를 했다. 동맹의 화음을 만들기 위해서 협력할 기회가 올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니까 한미동맹 70주년이라고 새겨진 영어 로고를 새긴 그렇죠. 기타 스트랩.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어깨 매는 예. 건데 예. 저 토니 블링컨 장관이 기타 스트랩이 많은데 또 준 거예요. 많죠. 이 기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또 연주하시는 분들은 대다수 인정을 합니다. 이 스트랩이 굉장히 아끼는 애장품들이에요. 그래서 이 스트랩을 구매했다는 것은 같이 공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애들로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블링컨 장관이 답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둘이 함께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개막 공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 우리가 의미를 세게 보면은 박진 장관과 두 분이서 이야기하면서 진짜 구체적 화합을 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었느냐. 네. 이게 사실 궁금한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대통령하고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음악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한미 관계의 공고함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역설했다. 이렇게 짐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어젠다, 논의된 의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밀매, 거래에 대한 한미의 경고가 나왔고요.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고 했습니다. 그 대목을 직접 두 장관의 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소위 위성 발사를 포함하여 일체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러북 군사협력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전 세계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To intensify pressure on Moscow not to transfer military technology to the DPRK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we support Korea's clear vision for its upcoming term, including its focus on enhancing DPRK sanctions. 네. 토니 블링컨 장관의 얘기, 러시아를 좀 압박할 방안을 좀 두 나라가 논의했다.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을 도와줄 경우에 이건 유엔 결의 위반이니까 상임이사국으로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걸 미국과 같이 한국이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네, 뭐 그런 얘기죠. 결국은 그런 얘기인데 사실상 지금 여기 그 한미 외교부 장관 회의할 때만 저희 얘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블링컨 장관은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엊그제 일본에서 G7 외교장관 회의 했잖아요. 네. 외교장관 회의할 때도 블링컨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이렇게 무기하고 장비하고 받고 그 대신 뭘 줄 건지 우리가 아주 유심히 살펴보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여기에 동아시아 지역 여기 이제 우리 특히 이제 동북아 지역이 되겠죠. 이게 긴장이 고조되지 않느냐. 네. 긴장이 고조되는 거를 이게 지금 그대로 두고 보면 되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중국의 역할론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상 뭔가, 예. 그렇죠. 사실상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불안정을 이제 이렇게 초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핵 미사일 개발하고 있다. 또 그다음에 저기 그 러시아하고 무기 거래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바라고 있는 것은 이런 불안정이 아니라 안정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블링컨 장관이 하는 얘기는 단순한 사실 자체, 그걸 넘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중국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좀 낮춰야 된다. 네. 그 취지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지금 현재도 쌍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블링컨 장관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압박 얘기가 나오면서 자, 중국이 러시아, 북한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좀 뭔가 해라. 이걸 우리가 좀 압박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한 거죠.
결국은 이제 블링컨 장관이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이제 박 전 장관도 여기에 이제 발맞춰 가지고 같이 얘기를 했죠. 그렇게 그냥 그대로 두면 계속해서 이제 북한은 불안정을 계속해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고, 네. 반대로 지금 중국은 안정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대로 가만히 그냥 관망만 할 거냐. 그러니까 중국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예. 북한한테 영향력을 좀 행사해라. 그래서 북한의 역할이 굉장히 죄송합니다.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그 윤 대통령이 참석할 샌프란시스코 에이펙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게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도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한 게 그 사전 준비 작업으로 블링컨과 박진 장관이 그 의제 논의를 좀 미리 했다고 봐야겠죠? 네, 뭐 그런 것도 있다고 봐야죠. 사실은 이제 어제 조율은 거의 끝났다라고 봅니다.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이제 거의 뭐 끝났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이제 이 화두를 던짐으로 인해서 이것도 하나의 의제에 그 속에 포함되겠구나. 그래서 의제의 내용 속에 이 하나가 들어갈 수는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할 수가 있죠. 예, 그렇군요. 자, 다음 또 중요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하마스에게 무기와 땅굴 기술을 제공한 문제에 대한 논의도 두 장관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박진 장관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로 전 세계의 복합 위기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블링컨 장관과 저는 이럴 때일수록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네, 박진 장관, 북한이 하마스를 지원한 게 확인이 될 경우에 엄중한 규탄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이스라엘 군이 계속해서 하마스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무기들을 탈취해가지고 이걸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공개된 내용 중에서 가장 북한제로 보이는 것이 바로 F7, 그러니까 RPG-7이라고 하는 대전차 무기거든요. 이거 휴대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유탄 발사기죠? 그렇죠. 유탄 발사기죠. 그래서 그걸 보면 북한과 하마스의 연계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만일 사실로 확인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서 이걸 규탄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고 봅니다. 네. 자, 일시적인 교전 중단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두 장관 사이에. 그러니까 인도적인 그 견지에서 지금 양쪽의 어린아이들 너무 끔찍한 좀 희생을 받고 있는데, 자, 일시적 교전 중단에는 인도적으로 합의해야 하는 문제는 두 사람이 합의를 좀 본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국제 관계가 전쟁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 새로운 안보 질서에 대한 부분들이 요구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좀 불편해지고, 여기에 미국의 역할도 그만큼 부담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관계는 뭐 아시다시피 상당히 뭐 친교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적 영향을 좀 발휘해서 일시적 교육 중단을 하는 그런 방안, 이 방법도 아마 강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일시적 중단이 교전이 중단이 된다 그러면은 다른 방향으로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화 협상이라든가 네. 양쪽을 상충시킬 수 만한 그런 의제들을 놓고 일단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미국의 목적이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네. 자,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 앞서서 블링컨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예방했습니다. 오찬도 함께 했는데요. 그 모습 보겠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이 왔고 윤 대통령이 직접 저렇게 마중을 나왔습니다. 함께 악수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요. 이미 뭐 국빈 방문 때도 만났었던 사이, 선물도 블링컨 장관이 줬던 사이라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왼편에 대통령, 왼편에 박진 장관, 오른편에 블링컨 장관, 맞은편에 이렇게 앉았는데, 자, 이 메뉴가 또 소개가 되기도 할 텐데, 자, 먼저요. 윤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블링컨 장관의 지난 1년 반 동안의 노력, 특히 한미동맹에 매우 큰 역할을 해줬다는 상찬이 나왔습니다. 자, 1년 반 동안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 확고하게 구축됐고, 그 과정에서 블링컨 장관이 큰 역할을 해줬다.
그러니까 이제 블링컨 장관 한일 관계 또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이끈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그래요. 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제 국무장관 한 지가 거의 이제 3년이 다 돼 가잖아요. 네. 그 3년 동안에 사실상 한미일의 협력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위해서,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해온 그런 국무장관이죠. 네. 왜 그러냐면은 이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한미일의 관계가 특히 이제 한일 간의 관계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굉장히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들이 전부 다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공을 들였거든요. 그것을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칭찬하셨다라고 보고요. 반대로 이제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우리 대통령의 리더십을 이제 말씀을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겠죠. 그러냐면 사실상 지난 정부 때 굉장히 한일 관계는 거의 뭐 최악의 관계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잖아요. 수교 이후 최악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들어서면서 한일 관계를 과거도 이제 우리가 직시하면서 미래로 향해서 나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 이제 손을 내밀었고 이제 일본의 기시다 정부도 여기도 손을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일 셔틀 외교로 발전이 됐고 네. 결국 이것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회담으로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블링컨 국무부 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노력이 없었으면 지금과 같이 한미일이 이렇게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위상으로 갈 수 있었겠느냐. 네. 여기에 윤 대통령의 굉장히 큰 그 리더십이 있었다. 그걸 이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오찬이 이루어졌는데 오찬 메뉴 블링컨 장관이 이 블로거입니다. 유명 블로거이기도 하고 자기 음악도 올리고 음식 먹방 블로그도 많이 올리는 사람인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다 이렇게 밝힌 게 해물 순두부라고 해서 특별히 이 해물 순두부를 주 메뉴로 냈다고 합니다. 또 윤 대통령은 이 메뉴를 같이 하고 지난 미국 국빈 방문 때 블링컨 장관이 선물한 게 있는데 레코드 액자를 보여주면서 이 환담을 나눴는데 역시 이 화제가 된 거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였다고 하네요. 예, 그렇죠. 그 디스크에 대한 조각을 뭐 돈 맥클린의 그 아메리칸 파이 직접 불러서 그러니까 상당히 국제적으로 화제가 됐었던 저게 얘기죠. 당신이 예. 준 거 이렇게 내가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어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 선물에 대한 정성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오찬의 메뉴로 순두부찌개를 대접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그러니까 순두부찌개 순두부찌개, 보니까, 예. 오이, 게살, 한식으로 냉채, 했죠. 호두광정 후식 그리고 예. 저게 이제 퀸의 하나는 돈 맥클린이고 하나는 퀸 거라고 그러죠? 네, 퀸 거죠. 그래서 이제 해물 순두부도 보니까 이제 외교 우리가 어떤 뭐 만남이라든가 만찬 오찬에서는 실제적으로 거기에 올라가는 메뉴 이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해물 순두부를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이 블링컨 장관이 해물 순두부에 대한 그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올렸다는 것인데 2016년도에 마크 레퍼 당시 그 한국 대사 주한 한국 대사에 같이 왔을 때 같이 식사하면서 아주 맛있게 먹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한번 한국 해물 그렇죠. 순두부찌개에 반했다고. 그리고 또 두 번 또 먹었답니다. 2021년대 한국 방문 와서도 또 순두부 먹고. 네.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네트워크가 아니라 진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외교 쪽에서 파악을 하고 네. 오찬 메뉴에 올렸다. 이런 것들은 이제 블링컨 장관과 한미 관계에 노력하는 그런 부분에 경의를 표시하는 것이고 또 블링컨 장관 입장에서는 이 자신들이 선물한 이런 레코드 조각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다시 함으로 해서 그에 대한 정성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뭐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네, 블링컨 장관 이 해물 순두부찌개 먹고 곧바로 인도로 지금 떠나서 인도에서 지금 외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미국, 영국, 프랑스로 이어지는 릴레이 순방에 나서게 됩니다. 특히 한영 수교 140주년과 찰스 3세의 70년 만에 킹스 스피치로 초청된 영국 국빈 방문이 벌써부터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11월 23일에는 런던에서 처칠 워룸을 윤 대통령이 방문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처칠 경은 19세기 말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사의 증인이었으며 20세기에 살아있는 역사였다. 그는 신념과 용기와 정력을 가진 희대의 정치가이며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 대영 제국의 영광과 세계의 자유를 지킨 위대한 군사 지도자이다. 한편 고 처칠경의 장례식은 1월 30일 성 바오로 성당에서 왕족에게 베푸는 국장으로 거행되는데, 이에 앞서 정일권 국무총리는 대통령 특사의 자격으로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1월 27일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네, 역시 고인이 된 정일권 전 국무총리가 처칠의 장례식에 참석하러 떠나는 모습까지 보셨는데요. 자, 윈스턴 처칠, BBC가 선정하는 20세기의 영국의 가장 위대한 인물 순위, 특히 정치가 부문에서 몇 년째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이 처칠 워룸 방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통령께서 지금 우리 윤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어느 이제 방송국에 나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그 인물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을 예를 들었는데 바로 처칠이었죠. 처칠이었죠. 그러면은 당신은 왜 처칠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을 하느냐라고 네. 얘기했을 때, 사실상 1939년도에 그 히틀러가 유럽을 침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영국이 여기 참전을 했지만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때는 이제 1940년 5월 정도 들었으면은 덩케르크에서 철수를 영국군하고 프랑스군하고 한 30만 명이 철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거 영화로 나와서도 엄청 히트했죠. 그렇죠. 그게 이제 덩케르크인데 그거는 이제 2020년이죠. 2020년에 개봉이 3년 전에 나온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의 야당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처칠을 공격을 합니다. 정치적 협상을 해라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처칠은 그때 당시에 이런 야당 정치인들의 이 반대를 무릅쓰고 국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피와 땀과 눈물이다. 예. 그리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된다. 유명한 말이죠. 그렇죠. 이 사람의 신념이 결국은 국제 질서를 자유민주주의 질서로 가게 만든 거 아니냐. 네.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은 영국의 어떤 수상으로서의 존경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전 세계로부터 존경을 받고도 남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가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워룸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 워룸이 뭐였느냐? 그게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덩크르크 철수 작전 할 때 그때 당시에 지하방카에서 전쟁을 지도했던 그 지휘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를 직접 한번 가보고 싶은 거죠. 자, 이 처칠 워룸은요, 유명 배우 게리 올드만이 처칠 역을 맡아서 열연했던 영화 다키스트 아워, 가장 어두운 시간이란 뜻입니다. 이 영화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 영화는 처칠의 워룸을 실제와 그야말로 연필꽂이 하나까지 재현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그 영화 저도 봤는데 예. 그 게리 올드만의 명년기 그 똑같이 분장하느라고 살도 찌우고 했었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덩크르크는 봤는데 그 2018년도에 다키스트 아우가 이게 개봉이 됐는데 그건 제가 못 보고 요약본만 이제 오늘 여기 방송한다고 해서 보고 나왔습니다. 보고 나왔는데 사실은 사실상 이 처칠의 워룸이 그동안 쭉 개방이 안 되다가 네. 1984년에 이제 박물관으로 개방이 돼서 여기 한번 구경하려면은 뭐 2-3시간 기다려서 이제 엄청 구경할 줄 서야 정도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다키스트 아우라고 하는 것이 제일 어두운 시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지하방카에서의 그 고민을 얘기하는 거고, 저는 다키스트 아우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 암흑에. 그렇죠. 예. 가장 결심하기 어려웠던 그 시간을 이 다키스트 아우로 표현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그때 당시에 처칠의 고뇌와 고민과 결단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워룸에 있었던 소품 하나하나가 그대로 재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미술 담당하는 데서 그걸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도에 그 꼽는 그 색깔까지도 핀까지도 같은 색깔로 했다는 그런 이제 일화가 있죠. 윤 대통령이 지금의 여러 국내외 정세를 다키스트 아워로 보고 네네. 거기 가서 처칠의 고뇌를 좀 느껴보고 싶으신 건 아닌지, 저는 뭐 영화팬으로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찰스 3세 국왕의 행보도 연일 화제입니다. 지난 8일 유럽 최대의 한인타운이라 불리는 런던 근교의 뉴몰든을 찾았습니다. 이 찰스 3세, 한국에서 만들어 공수해왔다는 김치를 선물 받기도 했는데 아주 썰렁한 유머, 영국식 유머 하나 했어요. 이거 먹으면 매워서 Will it blow my head off?
라고 하는 영어를 던졌는데 이거 듣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국식 영어 그 농담 이해 못하면 썰렁해요. 예, 썰렁하죠. 썰렁한데 뭐 찰스 3세 국왕이 저렇게 이제 조크를 했다. 이 부분이 이제 세계적인 화제가 될 수도 네. 있죠. 그만큼 이제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뉴몰든을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 뉴몰든이 런던 외곽에 있는 유럽의 최대 한인 타운입니다. 네.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죠. 알려진데 여기에 대략 이제 한인이 한 2만 명 정도 산다 그래요. 또 북한 교포들, 북한 주민들도 한 600명 정도 살아요. 아니랍니다. 700에서 한 1000명 산다 그 그래요. 정도입니까? 네. 네, 그 정도 많이 살기 때문에 상당히 그 한국 사회에서는 주목이 되는 그런 한인타운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찰스 3세 국왕이 대관식을 7월 달에 했던가요? 뭐 7월 달에 하고 첫 번째 국빈 방문을 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방문하게 되면은 찰스 국왕 환자 대관식 이후에 첫 번째 국빈 방문 그런 걸로 이제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데 그 사전에 그 일종의 이런 어떤 윤석열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한 이벤트성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그만큼 한국에 대한 그런 관심을 고조시키고 또 그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이날 찰스 3세는 11월 14일이 생일인데 한인합창단이 아름다운 나라를 부르고 또 즉석에서 무용공연, 쥘부채 무용공연을 봤는데 그래서 이제 선물로 그 쥘부채를 찰스 3세가 받았는데 그거 외국인들 못 펴잖아요. 스냅이 네. 중요한데 예, 그렇죠. 그러다가 웃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 또 예. 연출됐다고 그렇죠. 하네요. 주영 한국 대사관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윤여철 대사인데 그 무용하시던 분이 직접 부채춤을 추셨던 분이죠. 그분이 이제 내려와서 이걸 한번 펴보시라 이렇게 했더니 윤여철 그 대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손목에 힘을 주시고 네. 이렇게 펴시라 그러는데 이걸 또 잘못 들고 다른 쪽으로 이래 스냅을 힘을 줘가지고 이게 좀 이상하게 돼서 굉장히 좀 웃고. 네, 저 부채예요. 저 부채를 선물로 했는데 그렇게 멋있게 피려고 찰스 3세가 해봤는데 자기는 못 피겠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피는 거냐라고 묻다가 뭐 이렇게 방법을 설명했는데 잘 안 되죠. 예, 잘 안 되죠. 파한 데서 스냅을 주는 하는, 거니까. 네, 그런 예, 예. 모습을 또 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뉴몰든 인근에는 1000명 가까운 탈북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유럽 최대의 탈북민초위라고도 불리는데 태영호 의원의 부인이 북한의 영국 공사 부인으로 있을 때 여기 갈 때마다 자기가 한국 드라마 보면서 사는 맛이 났다. 그 시간을 기다렸다라는 바로 그 한인 그 탈북촌이 있습니다. 찰스 3세 이정희 재영 탈북민 총연합 회장 또 그 인사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국 정부가 관심을 갖고 탈북 문제에 좀 힘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아주 좋은 이야기다. 그 이야기 잘 들었다. 탈북민들을 보면 내가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 했는데 질문을 또 많이 했다 그래요. 또 이래서 탈북자 2명에게도 물었더니 어떻게 탈북했냐. 그러니까 뭐 어찌 살아남았다. 가족들은 아직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공감하고. 북한에. 네, 그러니까 북한에 있다 아직도.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왜 지금 이제 몰던에 많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탈북민이 왜 영국에 우선 많이 살까? 그리고 왜 몰던에 많이 살까? 이게 이제 아마 궁금하실 텐데 2000년도 초중반에 영국의 그 이민 정책하고 이거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아,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영국에서는 특히 그 북한을 탈북한 사람들을 받아주는 데 굉장히 관대했어요. 그래서 직접 영국으로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국으로 왔다가 한국의 영주권을 갖고 우리 이제 신분증을 갖고 다시 이제 영국으로 가서 망명 신청을 하면 그걸 다 받아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탈북민들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데가 영국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많이 살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이제 탈북민하고 그 찰스 3세하고 얘기를 나눴잖아요. 얘기를 나눴을 때 정말로 어떻게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느냐. 저는 여기 있지만 저는 뭐 그럭저럭 살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들은 북한에 있다고 그러니까 네.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너는 어떤 식으로 탈출을 했느냐. 그러니까 그 탈출 과정을 잠시 얘기해 주니까 그 이제 인상이 좀 이제 좀 일거리질 정도로 네. 같이 이제 동조를 하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얘기한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사실상 지금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그 군왕께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영국 국빈 방문 때 윤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했던 이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는 문제가 또 화제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BBC가 윤 대통령이 이번에 버킹엄궁에 갔을 때 외교적인 가라오케, 사실 뭐 이게 일본 말이니까 좀 쓰면 안 되는데 그 아메리칸 파이를 즉석에서 부르는 식의 그런 모종의 행사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보도를 했다고 하네요. 글쎄요, 그 버킹궁 내에서 한다는 것은 좀 상상하기가 힘든데, 왜냐하면 워낙 엄숙한 분위기가 있고 외교적인 어떤 부분들도 참 중요하게 의전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영국이니까. 다만 이제 BBC가 지난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지 않습니까? 불렀을 때 굉장히 감동적이고 놀라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외교적 현안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상황에서 영국의 첫 번째 국빈 방문자이기도 하니까 네. 여기에 버금갈 수 있는 뭐 감동적인 그런 이벤트 하나 정도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영국에도 좋은 노래가 많이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정말 버킹엄궁의 즉석 노래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휘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가죠. 요즘 빈대 때문에 난립니다. 지하철과 KTX는 물론 영화관 가기도 겁나고 유명 택배에서도 빈대가 나왔다는 소문이 떠돌자 이 회사가 소송전까지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빈대포비아, 빈대 공포증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정부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지하철 이용할 때 좀 빈대나 그런 게 신경이 아무래도 좀 쓰이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보기에도 좀 끔찍합니다. 지난 한 달간 전국에서 빈대 신고가 접수됐는데 지난 10년치보다 더 많다고요? 맞습니다. 거의 한 3배에 달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2014년부터 10년 동안 질병관리청에 접수된 빈대 관련 신고는 9건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빈대를 찾아보기는 굉장히 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7일 이 정부 합동대책본부에 따르면요. 지금까지 집계된 빈대 관련 신고 건수 10월과 11월 30여 건에 달한다고 네.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30여 건 중에 23건 정도가 지금 서울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네.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렇게 의심 신고가 들어온 이후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아닌 경우도 많았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불안감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계속해서 어디서 봤다, 내가 실제로 빈대가 붙어서 집에 들어왔다 이런 목격담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혹시 빈대가 나에게 붙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이 계속 커지는 것 네. 같습니다. 자, 문제는요. 직물 의자가 있는 지하철, KTX에서 이게 나오고 있고 어떤 여성이 지하철에서 내리는데 코트에서 나왔다. 물론 확인이 안 된 채 이런 소문들이 계속 나오니까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죠. 그렇죠. 정말 그야말로 빈대 노이로제다라고 네.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KTX를 타고 나는 출근을 하는데 의자가 이제 직물로 되어 있는 의자다 보니까 혹시나 빈대가 나에게 붙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는 이제 목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하철을 탄 이후에 내 옷에 붙어 있는 걸 봤다라는 사람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고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지하철에서 빈대 의심 건수 8건이 접수가 됐는데 현장에서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미발견으로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네. 저는 실제 어린 시절부터 빈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빈대 못 본 분들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2030 세대들이 이 빈대 걱정이 태산이라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물리고 피 빨리고 시뻘겋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빈대 때문에 걱정이 많지.
우리나라에 없어졌다고 외국 사람 들어와가지고 많이 생기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하철 이용할 때 좀 빈대나 그런 게 신경이 아무래도 좀 쓰이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내가 앉은 자리에서 빈대 나오면 어떡하지? 이게 뭐 치명적이진 않은데 굉장히 찝찝하죠. 최근 크게 화제가 된 건 동대구에서 발견된, 역에서 발견된 빈대인데 KTX 지하철 환승을 했던 여성의 코트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아까 한 얘기인데 여성이시니까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내 굉장히 코트에서 빈대 나오면.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빈대를 처음 보다 보니까 이게 빈대인지 아닌지도 좀 확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이렇게 동선을 쭉 남긴 다음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게 빈대가 맞나요? 라고 했는데 전문가가 빈대가 맞다라고 네.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좀 까만 피가 있었던 걸 보면 한 이틀 정도 이제 이렇게 빈대가 사람에게 붙었다가 그리고 이제 이 여성의 옷에 옮겨 붙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전했고요. 다행히 이제 후드티를 안에 입고 있어서 네. 물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당국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발견된 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뭐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각자가 조심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이게 사실 완전히 박멸하기는 참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이 내성도 생겨가지고요. 살충제 풀어놔도 거기서도 둥둥 떠가지고 산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충제를 긴급 허가하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금 빈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흡입을 한 다음에 네. 열을 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기를 통해서 이걸 이렇게 빈대를 흡입하고 그다음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 아니면 옷 같은 경우에는 뭐 건조기를 돌려서 고열로 이렇게 소독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열과 흡입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그 흡입, 강력 흡입이라든가 고열 이게 쉽지 않으니까 그쵸. 지금 뭐 서민층들 사는 곳에는 당국에서 해준대지만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또 문제가 생겼어요. 유명 택배 회사, 뭐 기왕 이름 나왔으니까 쿠팡입니다. 쿠팡이 발끈했어요. 안 나왔는데 이런 소문이 도니까 소송까지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쿠팡에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쿠팡에서 이렇게 장 볼 때 제공되는 이 플래시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직물 소재는 아니고 이렇게 플라스틱 내지는 이제 부직포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 건데 여기에 이제 뭐 빈대가 붙어서 왔다라는 이제 허위 글이 올라오다 보니까 실제로 경찰에 이제 고소를 했고 그리고 이 입건이 돼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 택배 업체에서도 택배를 받았더니 거기서 이제 빈대가 나왔다라는 네. 허위 글도 올라왔는데요. 택배 업체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골판지의 구조상 사실상 빈대가 붙어서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고 그리고 물류센터를 정기적으로 수시로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빈대가 어디에 붙어서 기생을 하고 실제로 고객에게 이렇게 배달이 되는 과정에서 옮겨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너무 좀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구책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이 가짜 퇴치법이 퍼지고 있다는데 자, 어떤 겁니까 이게? 이게 그 규조토 가루를 이렇게 침대나 바닥 이제 아니면 벽 틈에다가 뿌려놓으면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좀약이나 베이킹 소다, 뭐 드라이 시트가 좋다. 내지는 피톤치드 용액을 뿌렸더니 이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네. 아니면 빈대가 이제 밝은 곳을 싫어하니까 불을 켜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다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조토가 뭐 만능도 아니고 무슨 오일이니 불을 딱 켜면 그 불을 킨다는 얘기는 제 경험에 비춰봐도 어두울 때 숨어 있다가 이게 그쵸. 불을 딱 켜면 막 움직이니까 불을 내내 켜놓으면 되지 않느냐. 자, 중요한 건 가짜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가짜일 뿐만 아니고 건강에 굉장히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규조토 가루 같은 경우에는요, 이 규폐증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규폐증이라는 것은 규사 등의 먼지가 폐에 흉터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 이렇게 규조토 가루를 뿌려놓게 되면 아이의 이제 폐가 손상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에센셜 오일이라든지 이렇게 드라이 시트를
빈대를 논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것 같지만 다 숨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렇게 박멸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양 변호사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올바른 이 방제 방법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빈대 방제법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하는 방법과 화학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물리적으로는 앞서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스팀 고열을 가한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 옷 같은 경우에는 건조기를 통해서 이렇게 30분 정도 처리를 하면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5, 60도 건조기에 약 30분 이상 처리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빈대가 자주 출몰한 것으로 기억이 됐던 그런 곳에 고열을 가하거나 아니면 정말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청소기를 통해서 빨아들이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화학적인 방제 방법으로는 네. 일단은 살충제, 그것도 환경부에서 이제 허가받은 제품을 통해서 처리를 하는 방법도 저게 있고요. 많아서 공인 제품을 써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공인 제품을 사용해야 효과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고요. 하지만 가열 연막이나 아니면 훈증 같이 이렇게 하는 방법은 또 효과적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저걸 옛분들은 저걸 가장 잘 하는 그렇죠. 방법으로 아는데 그것도 아니다는 거죠. 맞습니다. 숨어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 세 번째. 그리고 피레스로이드계 그 잔류 분무용 유제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인체에 조금 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루시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빈대가 늘어나니까 정부 당국, 지자체가 안 나설 수 없습니다. 집중 빈대 박멸 기간을 정한 것은 물론이고 빈대 정부 합동대책 본부까지 신설이 됐는데 자, 이런 기구만 만드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 어쨌든 질병관리청에서 배부해 놓은 빈대 정보집도 좀 이걸 옛날 내용이 많아서 업그레이드까지 했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옛날 10년 전, 20년 전과 지금과 다른 점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빈대에 박멸을 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제재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빈대 관련된 정보를 모아놓은 정보집을 업그레이드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정부가 13일부터 4주간 이 빈대에 대해서 집중 점검 그리고 방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빈대 취약시설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숙박시설이라든지 또 목욕업소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방제를 이어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전국 단위의 이 빈대 현황판도 만들어서요. 네. 어디까지 얼마나 방제가 됐는지 박멸이 됐는지도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112 하듯이 빈대콜이 생겼잖아요. 국민콜. 맞습니다. 110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일단 본인이 감당이 힘들면 예방 신고부터 해주세요. 그래야 당국에서 나서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다. 110입니다. 자, 서울에서 23건이 나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겁니다. 특히 쪽방촌, 고시원 같이 빈대가 서식하기 쉬운 환경들을 가진 곳이 문제인데 전체 방역을 대대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방제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운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사실 완전히 박멸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DDT 살충제를 다량으로 이렇게 살포를 하면서 사실상 박멸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마저도 환경 오염을 이유로 지금 사용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네, 여기서요. 그 전화 인터뷰로 저희가 서울역 쪽방상담소 실장님을 연결을 한번 해봤어요. 이분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64개 동에 약 방 1,200개 정도 되는 전체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 있고요. 이 방 안에 계시지 않은 분들로 인해서 또 빈대가 또 출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상담소 자체적으로 2차 방역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살충제. 아까 환경부 공인 제품만 써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내성이 생겨서 빈대가 잡히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대체 살충제를
긴급히 승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거 하면 좀 효과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걸어볼 수 있는 사실 유일한 희망인 것 같아요.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이제 DDT를 살포를 하면서 이 빈대도 사실은 좀 내성이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계열의 살충제는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대에서 한 연구진이 이미다클로프리드 그리고 피프로닐 제제가 사용됐을 때 빈대 퇴치에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지금 연구에 주목을 했고요. 만약에 이것이 기반으로 만들어진 미국의 살충제, 미국 살충제를 정부가 긴급 승인을 하게 되면 그것을 살충제로 사용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빈대의 수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일단은 살충제 한 10가지 정도 종류에 대해서 허가를 할 예정이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워낙 지금 빈대에 관련해서 이슈가 많다 보니까 수급에 또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을 위해서 업계의 사람들도 이렇게 소집을 해서 지금 이야기를 청취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이고요. 아마도 만약에 이 제재, 지금 서울대 연구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제재가 빈대 살충에 굉장히 효과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우리가 DDT를 통해서 사실 거의 사실상 박멸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좀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을 걸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민콜 110 기억하시고 정부는 빨리 좀 대체 살충제 찾아서 자, 빈대 나오는 대한민국 상상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빨리 잡아야겠습니다. 자, 양진빈 변호사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